수리남은 지도상 남미 북부 구석에 자리 잡은 작은 나라처럼 보이지만 안으로 들어서면 정글과 관능미, 그리고 비밀이 어떤 법보다 더 강렬하게 깃든 폭발적인 영토가 드러납니다. 멀리서 보면 고요한 여행지로 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고대뱀처럼 굽이치는 거대한 강, 빛을 가릴 만큼 높은 나무들 사이에 숨겨진 마을들,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음악이 연주되는 도시들, 그리고 어떤 유명한 수도보다도 강렬한 밤들이 어우러진 풍경이 펼쳐집니다. 수리남은 일반적인 나라처럼 운영되지 않습니다. 아프리카계, 원주민, 힌두교, 자박의 공동체의 리듬에 맞춰 살아 숨쉬며 각 공동체는 고유한 의식, 즐거움, 어두운 역사, 그리고 대륙의 다른 기준과는 비교할 수 없는 삶의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곳의 음식은 강렬하고 여성들은 노련한 여행자조차 놀라게 할 만큼 뛰어난 아름다움과 정체성을 지녔으며 정글은 지역 주민들이 침묵을 선호하는 지역에 다시는 돌아오지 않은 탐험가들의 질문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은 관광 안내서나 전통적인 다큐멘터리에는 나오지 않는 나라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수리남은 상상 이상으로 야생적이고 관능적이며 신비롭고 강렬한 곳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외면했던 것을 직접 보고 싶다면 이 여행을 떠나보세요. 정글이 지배하는 야생의 땅 수리남은 지도나 사진으로만 이해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걷고, 냄새 맡고, 땀 흘리고 존중받아야 할 곳입니다. 자연이 단순히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규칙을 정하고 누가 들어오고 누가 나가고 누가 갇히는지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첫인상은 강렬합니다. 끝없이 펼쳐진 푸른 벽처럼 보이는 울창한 정글, 불가능할 정도로 높이 솟은 나무들, 거대한 혈관처럼 나라를 가로지르는 끝없는 강들, 그리고 단순히 더운 것이 아니라 사람을 짓누르고 축축하게 하고 감싸 안아 남미에서 가장 야생적인 곳 중 하나에 있다는 것을 매 순간 일깨워주는 기후. 어떤 지역에서는 밤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무너져 내립니다. 마치 누군가 세상을 끄려는 듯 짙은 어둠이 갑자기 찾아오고 그와 함께 다른 곳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소리, 보이지 않는 동물들의 속삭임, 엔진 소리처럼 들리는 곤충들의 진동, 그곳에서 태어난 자들만 알아들을 수 있는 숲의 속삭임이 밀려옵니다. 수리남 열대우림은 너무나 험난해서 많은 여행객들이 그곳으로의 모험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과소평가합니다. 어떤 이들은 그저 또 다른 여행일 뿐이라고 생각하며 자신감에 차 도착하지만 이 나라의 역사는 초목이 길을 막거나 예고 없이 강물이 불어나거나 가장 외딴 마을에서 그들의 출입을 거부당하는 등 며칠, 몇 주, 심지어 몇 달 동안 갇힌 모험가들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수세기 동안 그들만의 리듬을 따르고 외부인을 불신하며 모두를 놀라게 할 만큼 끈기 있게 비밀을 지키는 공동체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공동체 구성원의 소개를 받아야만 들어갈 수 있는 지역도 있고 설령 소개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곳에 머무를 수 있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어떤 외국인들에게는 이 오래된 시스템이 가혹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그들에게는 정체성을 지키고 외부인들에게서 너무나 자주 목격했던 문제들을 피하는 방법입니다. 열대우림은 전설처럼 들리지만 실화를 바탕으로 한 이야기들의 무대이기도 합니다. 길을 잃고 며칠 후 강 한가운데에서 정신을 잃은 채 발견된 여행자들, 마치 거대한 무언가가 숨쉬는 듯 물속에서 움직이는 불빛을 보았다고 주장하는 어부들, 허락 없이 강을 건너는 사람은 누구든 벌할 수 있는 영적 주인이 있다고 말하는 공동체들. 비록 환상적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이 강들의 규모, 물살의 힘, 그리고 강을 둘러싼 깊은 고요함을 살펴보면 왜 이곳이 위험한 곳으로 여겨졌는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치 다른 시대에서 온 듯한 야생 동물들이 있는 지역들도 있습니다. 물에 잠긴 통나무 사이를 기어다니는 거대한 뱀, 자연의 경보처럼 울부짖는 새들, 심각한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곤충, 그리고 살짝 건드리기만 해도 피부를 태울 수 있는 식물들까지.
이러한 지형은 사람들의 이동 방식뿐만 아니라 사고방식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수리남에서 자란 사람들은 존경, 두려움, 감탄, 그리고 전략이 뒤섞인 자연과의 관계를 형성합니다. 아주 어린 나이부터 그들은 정글이 적대적인 곳이 아니라 지성과 겸손을 요구하는 곳이라는 것을 배웁니다. 아무도 자신이 정글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자신의 의지를 강요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고방식은 수리남 사람들의 성격에 반영됩니다. 겉으로는 차분하지만 내면에는 끊임없이 경계하는 정신, 놀라운 적응력, 그리고 지식만큼이나 신중함과 본능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공동체 생활 방식입니다. 특히 끝없는 강을 따라 며칠씩 배를 타고 이동하는 외딴 마을들은 이러한 균형을 더욱 강하게 유지합니다. 그곳에서는 현대성이 조금씩, 그것도 정글이 허락할 때만 찾아옵니다. 많은 마을들이 작고 독립적인 사회로 기능하며 규칙은 공식 문서가 아닌 집단 기억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밤에 어떤 지역을 피해야 하는지, 어떤 식물을 손대지 말아야 하는지, 어떤 소리가 위험을 알리는지, 특정 지역에 들어가기 전에 어떤 의식을 치러야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외부인에게는 이러한 관습이 과장되거나 심지어 미신적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각각의 관습이 실제 경험, 목숨으로 치러진 실수, 그리고 숲의 움직임을 관찰해온 여러 세대의 경험에서 비롯되었음을 알고 있습니다. 수도인 파라마리보에서도 자연의 이러한 압도적인 존재감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이 나라의 도심임에도 불구하고 도시는 습기, 밤의 소음, 그리고 바로 몇 걸음만 가면 다시 자신의 영역을 되찾으려는 정글이 기다리고 있다는 느낌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목조 가옥, 운하, 선명한 색채, 그리고 향신료의 향기는 수리남이 문화와 지리가 완벽하게 어우러진 곳임을 상기시켜줍니다. 수리남의 정체성은 이 야생의 땅의 직계 후손입니다. 수리남 여성들, 아름다움, 개성, 그리고 숨겨진 욕망 정글에서 인구 밀도가 높은 마을로 여행을 떠나다 보면 외국인이라면 누구나 잊지 못할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수리남 여성들은 너무나 다양해서 모두 같은 나라 사람이라는 것이 믿기지 않을 정도입니다. 수리남의 음식 문화를 경험하고 나면 이러한 전통을 이어가고 쉽게 이야기되지 않는 이야기들을 어깨에 짊어지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눈을 돌리게 됩니다. 이곳 여성들은 단순히 인간 사회의 일부가 아니라 사회적 리듬을 형성하고 관계를 형성하고 가족을 부양하며 네 가지 문화가 매일 교차하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만 이해할 수 있는 비밀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지역과 유산에 따라 신체적 특징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아프리카계 지역에서는 강인한 체격, 깊은 피부, 그리고 전체 혈통을 드러내는 강렬한 눈빛이 두드러집니다. 힌두교 공동체에서는 고대부터 이어져 온 부드러운 우아함, 풍부한 표정, 그리고 섬세한 몸짓이 돋보입니다. 자바 지역에서는 또 다른 종류의 아름다움이 드러납니다. 움직임은 더 가볍고 존재감은 더 미묘하며 검은 머리카락이 마치 침묵의 베일처럼 흘러내립니다. 그리고 토착민들의 땅에서는 이러한 미학이 강, 숲, 기후와 연결된 흙내음으로 이어집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러한 차이점들이 서로 충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 블록 안에 여러 세대에 걸쳐 다양한 문화와 추적 불가능한 이야기로 하나로 뭉친 가족들이 공존하는 거리 풍경이 펼쳐집니다. 하지만 신체적 다양성이 두드러진다면 수리남 여성을 진정으로 정의하는 것은 그들의 개성입니다. 아프로 브라질 문화는 그들의 어조, 가족을 지키는 방식, 그리고 누구도 그들의 내면의 자유를 통제하려 해서는 안 된다는 믿음에서 느껴지는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자바 문화의 유산은 규율, 신중함, 그리고 거의 신성한 의무감을 부여합니다. 힌두교의 영향은 가족 구조에 대한 존중과 전통과 욕망 사이의 복잡한 균형을 더합니다. 그리고 토착민의 뿌리는 자연과의 연결고리를 제공하며 이는 그들의 말투, 갈등에 맞서는 침착함, 그리고 침묵을 읽어내는 능력에서 분명히 드러납니다. 이러한 조합은 다른 어떤 나라에도 존재하지 않으며
수리남이 그토록 강렬한 여성적 에너지를 지닌 이유 중 하나로 많은 방문객들을 당혹스럽게 합니다. 일상생활을 깊이 들여다보면 가족 역할의 현실이 명확해집니다. 많은 여성이 공부하고 일하고 여행하지만 가정은 여전히 그들의 영향력이 절대적인 영역입니다. 아프리카계 후손 지역에서는 가장이 가정에서 가장 강력한 인물이며 그녀 역시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녀는 결정을 내리고 재정을 관리하고 경계를 정하고 관계를 안정시킵니다. 자바 가정에서는 여성이 가정생활을 유지하는 동시에 묵묵한 조언자이자 전략적 발언권자이며 세대 간의 균형을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힌두교 가정에서는 모든 여성의 행동이 사회적 무게를 지닙니다. 잘 요리하고 화합을 유지하고 연장자를 돌보는 것은 여전히 존경의 표시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토착 공동체에서 여성의 역할은 생존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모임, 자녀 양육, 의식 유지 등이 그 예입니다. 그곳에서 여성은 단순한 부수적인 존재가 아니라 중심축입니다. 이 모든 것이 결혼과 자유를 둘러싼 복잡한 시스템을 만들어냅니다. 더 전통적인 지역에서는 결혼이 개인뿐 아니라 가족 간의 가교 역할을 합니다. 도시 지역에서는 현대화가 더 자유로운 관계를 위한 공간을 열어줍니다. 하지만 이 나라는 독특한 균형을 유지합니다. 자유가 있지만 동시에 암묵적인 경계도 존재합니다. 여성은 혼자 살고 일하고 독립적으로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평판이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모든 행동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모든 변화에 관심이 쏠립니다. 너무 가까이 붙어 있는 집들 사이로 모든 소문이 바람처럼 퍼져나갑니다. 이러한 자유와 감시의 혼합은 사랑을 헤쳐나가기 어려운 섬세한 문제로 만듭니다. 여기 외국인들을 항상 혼란스럽게 하는 세부 사항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과장된 신화를 가지고 수리남에 들어와 문화적 혼합이 낭만적인 규칙이 없는 나라라고 믿습니다. 또 다른 이들은 정반대로 모든 공동체가 폐쇄적이고 경직되며 전통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극단 모두 거짓입니다. 현실은 더 흥미롭고 예측 불가능합니다. 유머와 개성, 그리고 약점에 대한 절대적인 관용을 통해 관계를 관리하는 매우 독립적인 아프리카계 여성들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내성적이지만 중요한 순간에 놀라움을 선사하는 조용한 결단력을 가진 자바 여성들도 있습니다. 가족과의 유대감을 깨지 않고도 전통에 저항하는 힌두교 여성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구의 어떤 틀에도 맞지 않을 만큼 땅에 대한 정서적 유대감이 강한 토착 여성들도 있습니다. 욕망이 개입하면 모든 것이 다시 변합니다. 수리남에서 관능은 공개적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완전히 숨겨져 있지도 않습니다. 마치 암호화된 언어처럼 움직입니다. 이른 아침 시장을 걷는 여성의 모습, 가격을 흥정할 때의 목소리, 리듬, 그리고 그녀가 고르는 옷에도 관능이 담겨 있습니다. 옷은 결코 도발적인 의도는 없지만 항상 그녀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역할을 합니다. 이곳에서 욕망은 몸짓, 침묵, 그리고 공동체 구성원만이 이해하는 작은 결정들을 통해 표현됩니다. 수리남의 관능은 허용되는 것과 사적인 것 사이의 미묘한 긴장감을 의미합니다. 신중함은 매우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너무 많이 드러내지 않는다는 것은 자유가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생활을 존중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성은 욕망을 느낄 수 있지만 결코 그것을 과장하지 않습니다. 파트너를 선택할 수 있지만 그것을 공론화하지 않습니다. 열렬한 관계를 가질 수 있지만 자신의 이미지가 가십거리가 되지 않도록 항상 신경 씁니다. 수리남에서 낭만적인 갈등보다 더 두려워하는 것이 있다면 바로 소문의 파괴적인 힘입니다. 이곳에서 소문은 우정을 끝내고 가족을 해체하고 평판을 얼어붙게 할 수 있습니다. 여성들은 누구보다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능미는 경험되고 보호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아무도 모르는 흥미로운 세부 사항들이 있습니다. 일부 아프리카계 지역에서는 여성의 힘이 옷차림이 아니라 집안을 관리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으로 측정됩니다. 자바 지역에서는 말이 적은 여성이 진정한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힌두교 지역에서는 결혼식이 며칠씩 이어지고 그곳에서는 여성들이 모든 행동에서 리더십을 발휘합니다. 토착민 사회에서는 여성이 남성이 결코 감지하지 못하는 것을 감지할 수 있다고 하며 언제 이사하고 결혼하고
심지어 낚시를 갈 좋은 시기를 결정하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닙니다. 연애 생활 또한 예상치 못한 반전이 있습니다. 어떤 여성들은 신중한 관계를 선호하는 반면 어떤 여성들은 사회적 규범의 틀 안에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균형 잡힌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종교적 신념과 현대적 관습을 융합하는 여성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인이 보기에도 혼란스러울 정도로 다른 문화 속에서 직관을 발휘하는 여성들도 있습니다. 수리남 여성은 너무나 다양해서 어떤 여성을 정의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유일하게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욕망과 전통, 자유와 명예, 힘과 신비 사이에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이해하는 것은 곧 수리남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역사를 이어가고 문화적 융합을 지속하며 의식을 지키고 국가의 침묵을 관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든 미소, 모든 몸짓, 모든 눈빛 뒤에는 시간이 흐르고 신뢰가 쌓이고 공동체가 당신을 일상의 일부로 받아들일 때만 드러나는 비밀이 있습니다. 모방할 수 없는 나라를 만들어낸 다양한 민족의 혼합 수리남은 평범한 나라로만 보면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세계 어느 곳에서든 바다, 종교, 언어, 그리고 수세기의 역사로 인해 갈라져 살았을 사람들이 강제로, 우연으로, 운명으로 또는 순전히 필요에 의해 이곳에 공존하게 된 곳입니다.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 정글 한가운데 전사 공동체를 만든 아프리카계 후손들. 지도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이곳에 존재했고 현대 과학자들을 놀라게 하는 지식을 간직한 토착민들. 네덜란드인이 동남아시아에서 데려온 자바인들. 노예 제도 폐지 이후 인도에서 파견된 힌두교도들. 식민지 개척자, 선교사 또는 무역상으로 온 유럽인들. 그들 모두 절대적으로 모든 이들이 공존이 선택이 아닌 의무인 작은 영토에 갇혀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혼합에서 지구상 어떤 나라와도 비교할 수 없는 나라가 탄생했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이러한 다양성이 줄어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걸음을 옮길 때마다 더욱 두드러지고 강렬해지고 눈에 띄게 됩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듯 현대 사회와 단절된 채 아프리카계 후손들의 관습이 거의 온전히 남아있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이 마을들은 강한 억양의 아프로 수리남 크리오로를 사용하고 200여 년 전 내륙으로 피난온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의례를 따르며 혈통, 씨족, 수호신에 기반한 사회적 위계를 존중합니다. 여성들은 상징성이 가득한 전통 머리 스타일을 하고 남성들은 어린 시절부터 험난한 강을 헤쳐나가는 법을 배우며 종교는 기독교와 조상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관습을 아무런 내적 갈등 없이 융합합니다. 많은 관광객들에게 21세기에도 정글로 둘러싸인 남미 지역에서 아프리카의 생생한 기억을 간직한 공동체들이 있다는 사실은 놀라운 일입니다. 하지만 몇 시간만 이동하면 됩니다. 수리남에서는 끝없는 강과 험난한 길을 건너야 하죠. 발리로 순간 이동하는 듯한 마을에 도착하는 데는 몇 시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이곳은 자바족의 후손들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춤, 음식, 의복, 그리고 영성의 전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에 가본 사람조차 놀랄 만한 곳입니다. 은은한 색으로 장식된 목조 가옥, 사원, 그리고 강황, 레몬그라스, 그리고 대륙의 다른 곳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허브로 만든 음식의 향은 많은 방문객들을 남미에 있다는 사실조차 잊게 합니다. 이곳에는 규율, 가족에 대한 존중, 그리고 공동체 조직이 깊이 뿌리내리고 있으며 아시아 음악과 지역 리듬이 어우러진 축제를 중심으로 사회생활이 펼쳐지는데 이는 수리남에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몇 킬로미터 더 나아가면 분위기가 다시 한번 변합니다. 마치 인도 시골의 연장선처럼 느껴지는 힌두교 공동체가 나타납니다. 밝은 색의 사리를 입은 여성들, 가족 농장에서 일하는 남성들, 논 곳곳에 흩어져 있는 힌두교 신들을 위한 사원들, 그리고 밤에는 마을 전체를 밝히는 축제들이 펼쳐집니다. 그리고 가장 예상치 못한 것은 엄격한 결혼 전통을 고수하는 가족들, 뚜렷한 사회적 규범, 불과 물을 이용한 정화의식, 그리고 연장자에 대한 공경이 불문율처럼 지켜지는 가족 구조입니다. 니커리와 같은 도시에서는 인도의 영향이 너무나 강해서 많은 외국인들이 인도를 떠나지 않고도 마치 다른 대륙에 온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마침내 수도인 파라마리보에 도착하면 이러한 혼합이 단순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 활기차게 변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역사적인 유대교 회당 바로 옆에 거대한 모스크가 서 있고 힌두교 사원과 기독교 교회가 공존하며 사람들은 누구도 서로의 정체성을 지우려 하지 않기 때문에 도시가 제대로 기능한다는 것을 이해하는 거리들. 같은 시장에서 인도 향신료, 민물고기, 아프리카 채소, 자바 과자, 유럽 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펼쳐지는 동안 아프리카 리듬에서 인도네시아 멜로디로 카리브아의 팝송에서 힌두교 성가로 변하는 음악이 들립니다. 아무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혼합은 훌륭하지만 결코 단순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관습은 깊은 긴장감, 역사적 경쟁, 강한 공동체적 자부심, 그리고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모두가 알고 있는 사회적 규칙을 야기합니다. 예를 들어 아프리카계 후손 마을에서는 많은 가족이 수년간 지속될 수 있는 수용 절차를 거치지 않는 한 다른 민족과의 결혼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힌두교 공동체에서는 가족적, 종교적 순수성에 대한 기대가 데이트 상대, 동거 상대 또는 배우자로 받아들일 사람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칩니다. 생존을 위한, 즐기기 위한, 그리고 저항하기 위한 식사, 수리남의 음식은 야생적인 것을 기대하고 오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 전장에서 다양한 문화의 혼합에 대해 맛본 경험은 모든 요리에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각 문화가 식탁에 그 흔적을 남겼고 그 흔적은 강렬하고 깊으며 때로는 너무 강렬해서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압도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리남 요리는 부드럽거나 우아하게 만들어지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극심한 습도 속에서도 지친 몸을 보양하고 재료를 구하는 것조차 일상의 작은 싸움인 마을에서 에너지를 유지하기 위해 그리고 즐거움을 주기 위해 태어난 것입니다. 비록 이 나라가 혹독한 기후와 정글로 둘러싸여 있어 보일지 모르지만 음식은 그 나라의 정체성에서 가장 감각적인 부분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방문객을 가장 먼저 놀라게 하는 것은 요리가 균형을 맞추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풍성한 맛을 추구합니다. 쫄깃한 걸쭉한 수프, 뼈가 빠질 때까지 몇 시간 동안 조리한 고기, 약간 매콤하지만 잊을 수 없는 풍미를 남기는 소스. 이곳에서 식사한다는 것은 몸에 힘과 즐거움이 모두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아프리카계 후손 마을에서는 땅콩 수프, 민물고기 수프, 닭고기 스튜가 하루 종일 든든한 기운을 북돋아주는 따뜻한 포옹과 같으며 각 가정마다 자신만의 비밀 레시피와 개성이 있습니다. 어떤 가정은 열대우림의 특정 지역에서만 자라는 야생 잎채소를 넣기도 하고 어떤 가정은 아프리카에서 조상들이 가져온 향신료를 사용하여 대대로 전해 내려오면서도 그 효능을 잃지 않습니다. 수리남 요리의 정수를 이해했다고 생각하는 순간 인도네시아의 영향이 모든 것을 뒤흔드는 강력한 힘으로 나타납니다. 강황, 생강, 간장, 매콤한 산발, 훈제 고기가 가득한 요리는 남미보다는 자카르타를 더 떠올리게 합니다. 이러한 대조는 너무나 강렬해서 많은 여행객들이 동네를 지나가는 것만으로도 다른 나라에 온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고 고백합니다. 자바식 볶음밥은 푸짐한 아프리카식 스튜와 커민과 정향이 듬뿍 들어간 인도식 샐러드와 함께 식탁에 오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무도 이유를 묻지 않습니다. 이러한 조합은 이곳에서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파라마리보에서는 단 하나의 요리에도 아프리카 재료, 인도네시아의 요리 기법, 그리고 바로 그날 아침에 수확한 아마존 채소가 모두 담겨 있습니다. 열대우림 또한 그 흔적을 남깁니다. 대륙의 어떤 슈퍼마켓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재료들이 내륙 마을에 나타납니다. 마치 발명품처럼 보이는 과일, 축축한 나무 냄새가 나는 잎, 원주민들이 수세기 동안 다른 재료가 없을 때 스스로를 먹이기 위해 사용해온 질긴 뿌리. 살은 부드럽지만 풍미가 강한 민물고기도 있고 너무 위험해서 숙련된 요리사만이 감히 요리할 수 있는 민물고기도 있습니다. 열대우림이 지배하는 곳에서는 음식은 생존의 수단이 되고 그 맛은 이 나라의 요리에 대한 이해에 깊이 새겨집니다. 자연 그대로의 변화 속에서 많은 마을에 여전히 안정적인 전기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 모든 것이 어떻게 보존되는지 궁금해집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조상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요리 기법이 활용되어 전문 요리사들조차 감탄하게 됩니다. 많은 제품이 며칠 동안 햇볕에 말리고 어떤 제품은 거의 검게 될 때까지 훈제하며 어떤 제품은 진흙 속에 묻거나 천연 냉장고 역할을 하는 잎으로 감싸기도 합니다. 이러한 기법은 음식을 보존할 뿐만 아니라 요리의 정체성을 정의하는 강렬한 풍미를 더합니다. 수리남의 훈제고기는 남미의 어떤 음식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고대 아프리카 방식과 아마존의 기술이 결합된 풍미가 강렬하게 느껴집니다. 훈제고기를 먹는 것은 역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공동 요리는 이곳 음식이 어떻게 통합되고 조직되는지를 보여주는 또 다른 중요한 측면입니다. 아프리카계 후손 공동체에서 요리는 집단적인 행위이자 위계적인 행위입니다. 나이든 여성들이 무엇을 준비할지, 누가 불을 지필지, 누가 잎을 자를지, 누가 생선을 손질할지 결정합니다. 자바의 의식에서 음식 준비는 거의 의식과 같으며 공동체 전체가 그 요리를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특정 단계를 따라야 합니다. 힌두교도들 사이에서는 특정 종교 축제 기간에만 준비할 수 있는 음식이 있으며 그 기간 외에는 음식을 준비하는 것은 무례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가장 흥미로운 점은 사회 계층에 따라 금지되거나 신성한 음식으로 여겨지는 음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일부 아프리카계 공동체에서는 특정 생선을 불운이나 영적인 질병을 불러온다고 여겨 피합니다. 토착 마을에서는 신체 균형을 깨뜨리는 성분이 있다고 여겨 특정 가족 구성원만 먹을 수 있는 과일이 있습니다. 힌두교도들 사이에서는 종교적 이유로 특정 동물을 집에서 절대 요리하지 않습니다. 이는 즐거움을 위해 먹는 것과 전통적으로 먹는 것 사이에 명확한 경계를 만듭니다. 이러한 차이점은 논쟁을 불러일으키지만 접시에 담긴 음식에만 국한되지 않고 그 접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까지 확장되는 요리 정체성을 형성합니다. 신앙, 마법, 그리고 두려움이 뒤섞인 의례 수리남에서 영성은 차가운 사원이나 먼지 쌓인 책 속에 머물지 않습니다. 뜰, 숲, 북소리, 죽은 자를 애도하는 집, 그리고 장로가 아무도 감히 되뇌지 못하는 말을 중얼거리는 오두막에서 영성이 숨쉬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신앙은 체계가 아닙니다. 피부에서 솟아오르는 힘이며 두려움과 뒤섞여 아무것도 믿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모든 사람에게 존경심을 표하도록 강요합니다. 방문객들에게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아프리카계 후손들의 의례입니다. 웅장한 무대가 없어도 시작됩니다. 때로는 흙으로 만든 뜰, 즉흥적으로 만든 테이블, 그리고 배우지 않고 물려받은 리듬으로 울리는 북소리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사람들은 서두르지 않고 모입니다. 어떤 이들은 지켜보고 어떤 이들은 이미 최면에 빠질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음악이 시작되면 에너지가 바뀝니다. 그것은 열정이나 기쁨이 아닙니다. 공기를 떨게 하는 일종의 강렬함입니다. 무용수의 몸은 마치 뼈가 여러 세대 전 기억 속에서 잊힌 무언가를 떠올리는 듯 움직입니다. 북소리가 울려 퍼지는 동안 영혼들이 귀를 기울인다고 합니다. 아무도 큰 소리로 말하지 않지만 모두가 마치 사실인 것처럼 행동합니다. 무용수가 땅에 쓰러져 다른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하더라도 아무도 놀라지 않습니다. 가장 현명한 방법은 옛 구절을 속삭이며 의식이 위험한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 위험은 존재합니다. 말로 표현되지는 않지만 느낄 수 있습니다. 마치 영혼이 떠나고 싶지 않은 듯 북소리가 너무 빨라지고 트랜스 상태가 격렬해지는 의식에 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마치 200여 년 전 이곳에 처음 도착한 노예들의 언어인 듯 어떤 노인도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로 누군가 외쳤던 밤에 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 의식은 갑자기 중단됩니다. 음악은 멈추고 침묵은 무겁습니다. 그리고 모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여기서 마법은 오락이 아닙니다. 존중받는 경계입니다. 아프리카계 후손 공동체에서 벗어나 파라마리보의 특정 지역을 지나면 또 다른 영적인 세계가 나타납니다. 자바족의 의식은 완전히 다른 분위기를 지닙니다.
강렬한 북소리도 육체적인 최면도 없습니다. 속삭임, 침묵, 연기, 그리고 병 속에 갇힌 바람처럼 들리는 말들이 있습니다. 자바족은 레렘부트라고 불리는 보이지 않는 존재, 즉 보이지 않는 생명체와 공존하는 영혼이 항상 존재한다고 믿습니다. 그들과 대화하는 의식은 보통 밤에 거행되는데 소음이 잦아들고 집이 어둠 속에 떠 있는 것처럼 보일 때입니다. 향을 피우고 창문을 열고 촛불을 켭니다. 그리고 노인은 마치 아무도 없는 곳에서 대화를 나누는 듯 중얼거립니다. 어떤 이들은 이러한 의식이 보호를 요청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 다른 이들은 가족 문제를 해결하고 불안한 영혼을 진정시키고 왜 꿈이 계속 반복되는지 이해하기 위해 이러한 의식이 이루어진다고 주장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만남이 항상 친밀한 공간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관객은 없습니다. 축하는 없다. 모든 것이 마치 집 자체가 사원인 것처럼 진행된다. 의식 자체는 평화로워 보이지만 많은 방문객들은 마치 어두운 구석에서 누군가 숨쉬는 것처럼 등 뒤에서 무언가를 느꼈다고 맹세한다. 자바 사람들은 이러한 감각을 부정하지 않지만 설명하지도 않는다. 두려움을 느낀다면 선의를 가지고 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그들은 말한다. 수리남에서 정글이 지평선에 나타나면서 토착 관습이 중심을 이룬다. 이곳에서 영성은 영이나 북소리가 아니라 숲속에 있다. 수리남에서 정글은 은유가 아니라 살아있는 존재다. 토착민들은 모든 나무, 모든 강, 모든 동물에게 관찰하고 반응하는 영혼이 있다고 믿는다. 그래서 숲속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기 전에 일부 지도자들은 작은 의식을 치른다. 땅에 재물을 놓고 마치 사람인 양 정글에게 말을 건넨 다음 걸어도 되는지 묻는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행이 찾아온다고 그들은 말한다. 방문객들이 이 제스처를 무시하고 며칠 동안 길을 잃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치 숲이 그들을 통째로 삼켜버리고 돌려주지 않은 것처럼 말입니다. 또한 질병을 치료하는 의식도 있는데 그들에 따르면 이러한 의식은 신체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자연의 불균형에서 비롯된다고 합니다. 치료사는 식물, 은은한 연기, 그리고 강물 소리를 흉내내는 듯한 주문을 사용합니다. 주문이 높아지면 질병을 일으킨 영혼이 떠난다고 합니다. 일부 마을에서는 이러한 의식과 함께 강력한 것으로 여겨지는 물건들이 사용됩니다. 씨앗으로 만든 목걸이, 특정 강에서 발견된 돌, 또는 정글이 존중하는 상징을 아는 장로가 조각한 조각상 등이 있습니다. 이는 유치한 미신이 아닙니다. 깊이 뿌리내린 보호 구조이며 너무나 심각해서 아무도 감히 비웃지 못합니다. 이곳에서 태어난 사람만이 아는 신앙, 마법, 그리고 비밀. 수리남은 지도나 책에는 나오지 않는 신비로움을 품고 있습니다. 바로 느낄 수 있는 신비입니다. 피부에 와닿는 신비입니다. 정글의 고요함과 파라마리보의 습한 골목길 속으로 스며듭니다. 많은 방문객들이 수리남을 단순히 다양한 문화, 강렬한 요리, 그리고 관능적인 밤의 용광로라고 생각하지만 이곳에 살아본 사람들은 이곳의 진정한 본질이 더 깊은 곳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영성이 있습니다. 가리킬 수는 없지만 밤이 되고 바람의 방향이 바뀔 때 모두가 느끼는 그 존재감. 이 장은 어떤 관광 안내서에도 나오지 않는 그 세계로 들어갑니다. 사람들이 수리남의 마법에 대해 이야기할 때 종종 노예 생활에서 탈출한 조상들이 가져온 아프리카 전통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그렇습니다. 그 유산은 존재합니다. 밤의 북소리 속에 울려 퍼지고 정글에 들어가기 전 기도 속에 스며듭니다. 어떤 가족들이 허브, 숯, 그리고 아무도 2번 반복하지 않는 속삭임으로 집을 지키는 방식을 따라가 보세요. 하지만 수리남의 마법은 하나의 기원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혼합입니다. 아프리카 전통과 힌두교 의식, 자바 관습, 그리고 숲의 정령에게 직접 말하는 토착 신앙이 만나는 융합입니다. 이러한 혼합은 즉흥적으로 보이지만 수세기의 역사를 지닌 영적인 체계를 만들어냅니다. 아프리카계 후손들이 사는 지역에서는 매일 밤 음악, 트랜스, 그리고 조상에 대한
절대적인 존경이 어우러진 리듬에 맞춰 의식이 거행됩니다. 북소리가 문이 되는 밤도 있습니다. 가족의 건강에 대한 메시지, 경고 또는 답변을 받기 위해 의식의 변화 상태에 들어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무도 기록하지 않고 아무도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것은 친밀한 계약입니다. 산자와 죽은 자 사이의 계약입니다. 이러한 의식은 예전보다 덜 자주 거행되지만 방문객이 마치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지켜보는 것처럼 공기가 다르게 진동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구석구석이 여전히 있습니다. 힌두 공동체에서는 영성이 다른 길을 걷습니다. 그곳의 사원은 색채, 곡물, 그리고 최면적인 리듬으로 반복되는 찬송가로 가득합니다. 이러한 의식은 균형, 보호, 그리고 정신적 명료함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꽃과 빛나는 조각상 뒤에는 덜 눈에 띄는 면이 있습니다. 특정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부적이 있습니다. 영혼이 불안하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숲에 들어가서는 안 되는 날도 있습니다. 그리고 강렬한 질투에 희생된 사람의 불운을 씻어주기 위한 의식에 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모든 것은 섬세하게 행해집니다. 아무것도 외치지 않고 구경꾼에게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습니다. 자바 공동체에서 마법은 거의 조용한 감동을 줍니다. 장엄한 의식도 시끄러운 음악도 없습니다. 속삭임이 있고 정확한 기도가 있습니다. 허락 없이는 절대 만져서는 안 되는 물건들이 있습니다. 자바 사람들은 특정 정령들이 여러 세대에 걸쳐 가족과 함께하며 전통을 어떻게 존중하느냐에 따라 가족을 보호하거나 벌한다고 믿습니다. 어떤 꿈은 단순한 꿈이 아니라고 합니다. 경고가 될 수도 있고 그림자가 보이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누군가 집안의 에너지가 변하는 것을 느끼면 그들은 작고 거의 눈에 띄지 않는 의식을 통해 균형을 되찾습니다. 내륙의 토착 마을에서는 영적인 것과 일상적인 것의 경계가 사실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정글은 단순한 숲이 아니라 관찰하고 말하고 불쾌감을 느끼는 살아있는 존재입니다. 원로들은 강에 살면서 나쁜 날에 다가오는 사람을 끌어낼 수 있는 정령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특정 동굴을 보호하는 보이지 않는 수호자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조상의 소유이기 때문에 나무를 베어서는 안 되는 나무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누군가 아무 이유 없이 병이 들면 바람, 식물, 환자의 꿈에서 징조를 읽는 법을 아는 무당에게 문의합니다. 그들에게 영적인 세계는 미스터리가 아닙니다. 날씨나 사냥처럼 실제하는 체계입니다. 그렇기에 수리남의 미스터리는 단 하나의 이야기로 설명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압류입니다. 밤바람에 섞인 속삭임. 아무도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진실. 이 나라를 여행하고 나면 명확한 답을 얻지 못합니다. 감정, 질문, 기억 속에 남는 진동을 안고 떠납니다. 바로 그곳에서 수리남은 진정한 힘을 드러냅니다. 당신이 그 마법을 믿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당신이 그것을 인정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마법을 경험한 후 불을 끄면 당신이 들었던 모든 것이 신화였을까? 아니면 정글의 그림자가 당신이 감히 인정하는 것보다 더 생생하게 살아있을까 하는 의문을 떨칠 수 없습니다.